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0일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김윤덕이 만난 사람, 이인규 전 중수부장, 김윤덕 선임 기자의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A30면에 실렸는데 광고 없이 전체 지면을 차지하는 아주 파격적인 심층 인터뷰입니다. 제목이 노무현 노자입니다. 노 돕지 않던 문재인, 좌파 언론, 서거 후 상주 코스프레로 되어 있습니다. 노 수사 내용 담은 회고록 출간, 검찰 검자, 악마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유족 위해 공소시효 후 책 내, 문재인입니다. 문 말 바꾸기에 집필 결심, 권 여사 소환 등 현안에도 7일간 봉화마을 찾지 않아, 자서전서는 정치적 타살 주장, 노무현의 저주 퍼붓던 좌파, 검찰의 비난의 화살, 2009년 1월로 돌아가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 이게 뽑은 말입니다. 이 인터뷰는 질문도 잘하고 답변도 잘한 아주 정석 플레이입니다. 좋은 인터뷰는 질문과 답변이 마치 진검승부하듯이 오고 가는 그런 인터뷰가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아주 그런 전형적인 좋은 인터뷰에 속하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 책의 저자입니다.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었어도 책을 출간했겠느냐고 김윤덕 기자가 물으니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미간이 살짝 패었다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팩트잖아요. 이걸로 제가 시달릴 수는 있어도 저를 십자가에 매달 수는 없습니다. 출간하지 않을 거면 제가 왜 5년 동안 이 책을 썼겠습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지금 65세입니다.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인데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사를 받던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윤덕 기자는 지난 5일 만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서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좌파 언론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도 논두렁식의 망신주기란 말로 검찰이 모욕을 주어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선동한다. 인터넷에는 온갖 억측과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떠돈다. 국민의 알 권리, 올바른 역사의 기록을 위해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가족의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모르게 박영차 회장에게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권양숙 여사가 상당히 그동안 억울하게 생각했던 점을 풀어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윤덕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가 사실상의 제목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규 변호사는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저와 검찰을 향해 조작수사, 망신주기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공격하며 자신들 정치에 이용해 온 세력에 대한 반박 질문이다. 진짜 누가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따져보자는 심정으로 그런 제목을 붙였다.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라는 책 제목이 이 저자의 진검승부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필을 결심한 건 언제인가? 라고 물었더니 대선을 앞둔 문재인 후보가
자서전 운명을 출간한 2011년이다.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 장례식 직후인 2009년 6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는 검찰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가 2년 뒤 자신의 책 운명에서는 검찰엔 언론을 통한 모욕 주기와 압박 외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정치적 타살이나 진배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때 바로 반박할까 생각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그만뒀다. 다만 그날 기사를 오래 두었다가 운명과 함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번 책에 인용했다. 수사 개요를 부록으로 붙인 건 이걸로 그간의 논쟁을 끝내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윤덕 기자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년 시점에 책이 나와 말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책 말미에 노 대통령 수사 개요를 부록으로 첨부했다. 이것이 공개됐을 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우파 진영에서 유족을 기소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왔을 것이다. 이 경우 유족은 물론 검찰도 입장이 남처해질 거라 판단했다. 유족을 사법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공소시효가 끝난 뒤 책을 냈다. 윤석열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난 2월 21일 끝났습니다. 김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정치검사가 검찰 정권에 바친 글이라고 했다고 들이대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책에는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들을 가감없이 적었다. 내가 정치 검사였다면 정치적 이해 덕실을 따져가며 유리한 내용만 썼을 것이다. 검찰 정권, 검찰공화국 하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청산을 한다고 임기 내내 얼마나 많은 수사를 했나. 그때 수사는 로맨스이고 지금 하는 수사는 불륜인가.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인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라고 김윤덕 기자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이 변호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허위여야 하는데 내 책에 허위 사실은 들어있지 않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기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권 없음 처리된 사건의 수사 내용을 공무상 비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국가가 비밀로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는 없다. 이게 상당히 물에 들어옵니다. 역사적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월한 가치는 없다. 김윤덕 씨가 이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 사건을 줘야 하므로 고소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검찰만 있는 게 아니고 경찰 공수처도 있다.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책 내용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고소를 할 경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 기록 공개가 불가피해지니 고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 기자가 법 쪽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지휘자가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출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비판을 수용한다. 그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권양숙 여사, 형 노건평 씨, 아들 노건호 씨, 딸 노정연 씨, 조카사위 연철호 씨, 그리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은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유족 측에서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론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김윤덕 기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 말고는 검찰이 아무런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라고 이어서
질문을 하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박영차의 진술을 배제하고 사건을 설명해 보겠다. 명품 시계 수수에 관해 형 노건평 씨는 2006년 9월 27일 박 회장으로부터 노 대통령 회갑 선물로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남녀 명품 시계 한 세트를 받아 청와대 관저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노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했으며 박영차 회장에게 노 대통령 내외의 감사 인사를 전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진술과 다른 동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전해 듣고도 기존 진술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갑일 청와대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노건평 씨의 처가 1년 5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퇴임 후 봉화마을 사저에서 전달했으며 권 여사는 이러한 사실을 1년 이상 숨겼다가 KBS 보도 후 권 여사가 밖에 내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다. 시계 수수 후에도 봉화마을 사저 부지 매매, 미국 주택 구입 자금 140만 달러 수수, 아들 사업 자금 500만 달러 수수는 물론 퇴임 후에도 노 대통령이 직접 15억 원을 빌리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권양숙 여사가 그런 박영차 회장의 선물을 대통령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이어서 김윤득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권 여사가 박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받아 미국 뉴저지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모를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니까 이인규 전 대검수사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내, 딸, 아들, 친구, 정상문 비서관, 김만복 국정원장, 박영차 회장 등 주위 사람들은 미국 주택 구입을 알거나 인식하고 있는데 노 대통령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서 100만 달러는 미처 갚지 못한 빚이 있어 빌린 것이며 미국에 집을 사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박영차 회장 최측근인 모 사장은 노 대통령이 IOC 총회 참석차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3, 4일 전인 2007년 6월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는 정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직원 130여 명을 급히 동원해 100만 달러를 환전한 뒤 출국 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는 정상문도 검찰에서 진술한 바다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충 이 인터뷰가 기니까 여기에서 제 1부를 끝내고 후속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1일 정오를 방금 지났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최근에 낸 책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라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하나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이 책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쓴 사람의 착각이다. 또는 조작이다 하는 주장은 없습니다. 다만 쓴 의도가 뭐냐 하는 걸 가지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자신에 대한 이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하겠다 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윤덕이 만난 사람이라는 이 장문의 인터뷰에서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은 14년 만에 이 책을 낸 과정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앞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뒷부분을 재차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김윤덕 기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그리고 조카사위 연철호 등이 박 회장으로부터 박연차 회장입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사업자금 500만 달러를 받아 쓴 것도 두 사람이 박 회장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받은 투자 자금으로서 노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투자 대상, 이익 배분, 투자 회수 방법 등도 정하지 않았고 투자 계약서도 없다. 박연차 회장 지분은 하나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500만 달러 중 일부를 사용하여 노 전 대통령이 개발한 인력 관리 프로그램 노하우 2,000을 업그레이드하여 봉화마을에서 시연까지 했다. 500만 달러를 송금한 태광실업 최모 전무는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인데 따지지 말고 송금해 주라는 박 회장 지시를 받고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으며 대가 없이 준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대가 없이 주었다는 말은 이게 뇌물이라는 뜻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박연차 회장이 5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사업 경험도 없는 노건호, 연철호에게 주었을까? 대부분의 혐의에 관여되어 있는 정상문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검찰에서 금품 수수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이렇게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다. 변호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윤덕 기자가 아주 예민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주장대로라면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권양숙 여사가 가장 억울한가? 라고 했더니 이인규 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권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부탁해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3억 원 외에는 노 대통령 모르게 박 회장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은 없다. 권 여사에게 남편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노 전 대통령도 바라지 않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권양숙 씨가 시계를 받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뒤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수사 책임자로서 그게 아니다. 권양숙 여사가 상당히 지금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논두렁 시계 논란을 촉발한 SBS 보도에 격분했는데 배후에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도 당했다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논두렁 시계는 좌파 정치인들이 검찰에 씌운 프레임이자 올가입니다. 문재인 전해철 변호사는 노 대통령 조사 당시 입회하여 시계 관련 발언의 진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 내외가 명품 시계 받은 사실은 감추고 밖에 내다 버렸다고 한 노 대통령의 검찰 진술이 논두렁에 내다 버렸다고 잘못 보도된 것을 빌미 삼아 논두렁에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시계 및 금품을 받지 않은 것처럼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었다. 논두렁 시계 하면은 일단 국민들은 그게 이명박 정부가 조작한 거다. 따라서 시계는 없다. 논두렁 시계가 조작되었으니까 시계 자체가 없다. 동시에 다른 혐의 5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선전선동을 해왔고 거기에 상당수 국민들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인규 검사는 이 책에서 시계는 분명히 있었다. 논두렁 시계는 없었지만은 피아제 시계는 있었다. 그러니까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내다 버렸다. 부인이 내다 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될 때는 논두렁에 버렸다. 라고 잘못 보도되니까 요점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논두렁은 거짓말이다. 따라서 시계도 없다. 따라서 모든 검찰 조사는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이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명품 시계 수수와 관련한 KBS와 SBS 보도에 개입하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 더욱 화가 났다. 논두렁 시계를 보도한 SBS는 취재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거짓 내용을 흘린 사람을 끝내 밝히지 않았고, 내가 SBS 논두렁 시계 보도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고 발표하자 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 사건을 4년이나 방치하다가 나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는 지적에 이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자살하기 직전 7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 다음 날인 5월 24일에 권 여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현안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으며 검찰과 접촉하여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의 솔직한 입장을 묻고 증거와 사실을 정리해 나갔더라면 대통령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통렬한 비판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김민덕 기자는 좌파 진영과 언론도 노무현을 저주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책에서 썼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인규 변호사는 비판을 넘어 인격 모독,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한 것은 사람보다 진영 보호를 우선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랬던 그들이 노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의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노무현 정신을 외치며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 상주 코스프레를 했다는 것은 상주 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제일 당황한 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유언한 노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는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자신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좀 소름 끼치는 정의입니다.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이 자신의 죽음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윤덕 기자가 당신은 정치 검사인가?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치 검사의 뜻이 뭔가? 정권의 하명을 받아서 출세를 위해서 수사? 맹세코 나는 권력의 하명을 받아서 수사한 적이 없다. 출세는 하고 싶었을 거다. 총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싶고 그렇다고 누구의 구미에 맞춰 수사를 하는 건 검사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정권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했다. 그때의 문 정권도 검찰 정권이었나?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건 부패한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등 거악이 많았으다.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일이 없다.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영화 조직입니다. 현 정권 검사들이 지난 정권 검찰이 한 수사를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 준사법기관인 검찰 조직이 진영화되고 있다는 증조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검찰 인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문 정권은 소위 빅4라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공안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경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코드 인사로 채웠다. 그들은 분에 넘치는 자리를 준 문정권에 보온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는 다 아는 대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의 뜻이 있어 책을 출간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지 정치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은 마치 프랑스 혁명 전 앙샹 레짐 구체제라는 뜻입니다. 앙샹 레짐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진영 논리만 넘쳐난다. 원칙과 품격은 사라지고 권모술수가 난무한다. 젊고 합리적인 분들이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노무현 수사로 천직으로 여겨온 검사직에서 물러났는데 억울한 거라고 물으니까 이인규 씨는 다 잊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2009년 1월 노 대통령 수사를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 모든 걸 바로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평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갖게 된다. 아마 검사들도 이 책을 읽어보면은 검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좌우 가리지 않고 오로지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이인규 같은 검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